콜드콜 유튜버라고 존중입니다. 돈 되는 창의성 얘기를 좀 해볼 건데 돈을 벌기 위해서 창의성이 필요하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돈 되는 창의성을 어디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 개인적으로 저는 창의성이라는 키워드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예전에 학원하던 시절부터 창의성에 대한 되게 다양한 책도 사서 보고 뭐 정말 다양한 거를 많이 시도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뭐 음악하면 창의성 길러진다, 뭐 미술하면 창의성 길러진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도 내가 실험을 해봤고, 근데 부분적으로 내가 안 하던 활동을 하니까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던 부분으로 약간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돈 되는 창의성까지 비즈니스 센스까지 연결되는 건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야. 그래서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창의성은 우리가 예능 활동을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특히나 책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다. 내가 며칠 전에 올렸던 그 영상에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달았더라고. 창의성은 책으로 얻거나 뭔가 그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돈을 벌려면 열심히 일하면 되는데 큰 돈 벌려면 돈 버는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그리고 그때 반드시 필요한 게 창의성이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으로 덧붙였던 말이 근데 창의성은 책으로 배울 수 없다가 내 결론이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책 제목을 알려달라는 거야. 그 내 영상을 대충 봤거나 아니면 너는 못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못한다고. 알려줘도 그 책이 이해 자체가 안 된다고. 나도 왕년에 책 꽤나 읽었던 여자고 공부 꽤나 했던 여잔데 그리고 심지어 교육업에 20년이나 있었는데 근데도 그 책이 도저히 무슨 말인지 와닿지가 않는다고. 특히나 만약에 내가 계획형 인간으로 살았어. 계획형 인간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뭔가를 항상 계획하고 준비하고 척척척척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돌아갈 거다라고 있는 사람들은 창의성이랑 되게 멀어질 수밖에 없어. 내가 한 달 반 동안 IELTS 시험 준비를 해서 오늘 IELTS 시험을 보고 왔는데 내가 했던 생각이 시험을 보고 공부를 한다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창의성을 어마어마하게 파괴시키는구나. 왜? 틀리면 안 된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를 실험하지 못하게 하고 정확하게 해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를 자꾸 작은 생각 안에 가두는구나를 오늘 깊게 생각하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자, 일단 돌아와서 그래서 창의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쉽게 책을 읽고 배운다거나 누군가의 강의를 듣고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일단 이게 팩트예요. 그럼 뭘 어떡하라는 거야 도대체. 진지하게 그 돈 되는 창의성을 나는 정말 좀 한번 제대로 한번 얻어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일단 첫 번째 돈을 써라. 내가 지난 5년 동안 그 했던 다양한 실험들, 그리고 최근에 내가 그 책을 다시 봤을 때 그 책이 재해석됐던 이유는 5년 동안 내가 삶에서 했던 선택과 행동들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 책이 와닿았던 거야. 그러면 주은숙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저 여자가 어떤 돈과 시간을 썼는지를 봐야겠지. 어떤 돈을 썼고 어떤 시간을 썼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게 저 여자가 5년의 실험 동안 내가 다양한 창의성, 돈 되는 창의성 실험을 했구나를 깨닫고 그 책을 다시 봤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된 거거든. 그러면 첫 번째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건 돈은 돈 되는 창의력을 나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돈을 쓴다. 대가 지불한다. 두 번째 시간을 쓴다. 토요일에 나는 하루 종일 교육을 들어요. 오전에 멘토 수업을 듣고 오후에도 또 수업을 듣고 그리고 저녁에 예배로 마무리를 하는데 일단 내가 쓰던 돈과 시간의 질을 바꾸지 않고 나라는 사람의 그 속성, 정체성을 바꿀 방법이 없어. 그래서 일단 본인들은 돈 4주에 15만 원이라는 돈을 쓰고 토요일 오전 10시 수업에 들어와서 자, 여기부터가 진짜예요. 여기에서 얻는 다양한 관점의 그 배움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가 실험을 하고 그게 내 삶의 변화로 연결될 때까지 결과적으로 인생을 바꾼다는 거는 내가 이전에 한 번도 안 했던 행동을 해야 되고 그걸 지속해야 돼. 근데 이게 쉽냐고. 이게 쉬우면 이 영상도 안 눌러봤을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찾다가 이 영상까지 눌러봤을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나 내가 만약에 막 기질 자체가 되게 계획형 인간이야.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창의성하고 멀 수밖에 없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내가 완전 계획형 인간이었거든. 멘토를 만나기 전까지 원래 그랬던 건 아닌데 공부하는 영역에 들어가니까 굉장히 계획형 인간으로 살게 되더라고. 그리고 인생의 어느 시점까지는 내가 했던 것들이 탁탁탁탁 진짜 맞아 떨어졌어. 나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목표하기만 하면 나는 다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진짜 믿었어. 언제까지? 코로나로 내 운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내 인생에 불가능해 보였던 것들도 내가 목표를 세우고 그걸 해야지라고 하면 예를 들어 돈이면 돈, 커리어면 커리어,
뭐가 됐던 간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계획한 대로 척척척 심지어 계획한 그 시점보다 너무 빨리 이루어지니까 나는 원래 계획하고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인생이라고 믿었어. 정말 코로나 직전까지. 근데 그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구나. 근데 계획형 인간들은 그걸 믿는다고. 내가 계획하고 목표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게 인생이라고 믿는데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계획형 인간들은 이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이득도 되게 뭐라고 할까? 한정돼 있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획형 인간들은 계획한다는 건 이득이 계산되는 작은 이득밖에 얻을 수 없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 큰 돈을 벌어. 그러면 직장을 다니면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는 먹고 사는 거지 부자 못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돼. 내 환경을 바꿔야 되고 내가 쓰는 돈과 시간을 바꿔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여전히 뭔가가 익숙한 패턴으로 똑같이 살아간다는 건 인생에 큰 돈을 벌려면 내가 운이라는 걸 만나야 되거든. 그죠? 근데 그 운을 만날 수 있는 변동성을 타지를 않아. 계획형 인간들이 가장 인생이 힘든 이유가 우연의 발견을 할 수 있는 인생에 아무 실험이 없어. 내가 이전의 삶이 그랬다고. 근데 그 전까지는 진짜 운이 좋았던 거야. 정말 운이 좋아서 그렇게 내가 짧은 기간 안에 여자 혼자 힘으로 남편도 없이 내 힘으로 밑바닥에서 올라와서 꽤 문서도 잡고 막 진짜 내가 원하는 커리어 막 교수 강의도 하고 막 낯선 동네 가서 막 처음에 비주얼 학원 시작했는데 막 학원 일으키고 막 이러니까 정말 난 다 그게 내 실력이라고 믿었어요. 내 실력과 내 노력의 결과다. 근데 얼마나 운의 영역이 컸는지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깨달았다. 자, 이런 거예요.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절름발이 전문가가 있고, 그리고 다각화 찐따가 있어. 다시, 절름발이 전문가는 그냥 한 분야를 좀 깊게 파서 그 분야에 약간의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본인은 막 본인을 되게 전문가라고 생각해. 막 이런 거야. 내가 우리 동네에서 학원장 했는데, 동네에서 우리 학원, 동네 아줌마들이 나를 좀 알아. 그럼 자기는 막 어깨 뽕이 차서, 막 자기를 전문가라고 착각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이 다른 동네만 가도 너를 아는 사람이 있냐고. 없다고. 예전에 내 수강생 한 분이 문의 왔는데 자기 동네에선 자기를 다 안대. 진짜일 거야. 근데 나는 그 사람 모르거든. 그래서 나는 당신을 모른다고 그랬더니 되게 충격을 받았나 봐. 이런 거야. 자기는 자기가 되게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전문가인가 보면 그 동네에서 약간 좀 인지도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심지어 편향돼 있어. 편향되는 게 왜 위험하냐면 이건 찰리 몽고가 얘기한 거예요. 뭔가 우리가 편향돼 있으면 절대 큰 돈을 못 번다고. 예를 들어 찰리 몽고는 정치적으로 이데올로기에 편향되는 것도 위험하다고 했는데 일단 편향된 사람들은 다양하게 볼 수 없고 다양하게 볼 수 없다는 건 다양한 기회를 볼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얘기할게. 그래서 다각화된 찐따라는 건 내 안전지대 안에서는 내가 잘 나가는 전문가인 줄 알았는데 살짝 벗어나봐. 안전지대를 살짝 벗어나면 얼마나 내가 찐따인지 확인하게 될 거야. 학원을 그만두고 내가 처음 나와서 내가 뭐 하려고 그랬냐면 마케팅 대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왜 하려고 그랬냐. 학원할 때 내가 블로그를 잘했거든.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마케팅 하려고 한 것도 아니야. 우리 애들이 성장하는 성장 스토리를 마케팅에 그냥 기록했고 대부분 다 소개로 오는데 블로그를 봐. 그러고 오면은 그냥 와서 카드만 긁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연결돼서 거기에서 막 그 블로그라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였던 건데 이거라면 내가 돈 벌고 성공할 줄 알았다고. 근데 이게 다 망상이다. 하나의 관점밖에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도 편향된 전문가로 학원 할 때 내가 이거 잘했으니까 이거 내가 나가서 하면 돈 벌지 않을까 인데 이게 다 망상이다. 자, 그래서 돈 되는 창의력을 얻으려면 그럼 도대체 뭐 해야 되냐. 자, 내가 예전에 이해가 안 갔지만 지금은 확인하는 그 책에서 창의력 훈련이라는 얘기를 해요. 창의력은 이론이 아니라고. 창의력 이론을 배워서 얻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돼. 다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우리가 꺼냈을 수 있는 자원은 내 안에 있는 자원밖에 없어. 근데 우리가 남이 하는 거를 보고 막 흉내낸단 말이야. 내가 그 마케팅 비즈니스 왜 들어갔을까? 어떤 전문직 종사자가 그 마케팅 채널에 유튜브에 나왔어. 그래서 막 자기가 이거에서 돈 벌었고 자기도 원래 이거랑 거리가 먼 사람인데 여기에 들어서 이렇게 자기가 잘 됐다는 얘기를 하니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저 사람도 다른 분야 전문가인데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실적을 냈으니까 나도 다른 분야 전문가인데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병신 같은 생각을 나도 했던 거야. 그래서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봐요. 돈을 쓰고
들어가야 주식 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기 들어가서 돈을 썼기 때문에 나는 주식 파악을 했어. 학원하고 나와서 첫 1년 동안 내가 뭐 했는 줄 알아요? 교육비 엄청 썼거든. 내가 늘 얘기하지만 교육에 1억 넘게 투자한 여자라고. 진짜 벤츠 한 대 값을 썼는데 벤츠 한 대 값을 써도 인생은 안 바뀌거든. 근데 처음에 내가 그 돈을 쓰면서 했던 내가 그 돈을 쓰면서 깨달았던 건, 얻었던 건 주제 파악이었어. 아, 저 사람의 성공이 나와 상관없다를 내가 돈을 쓰고 깨달았다고. 근데 이런 사람 있어요. 다른 사람 교육에, 다른 사람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냐. 내 유튜브 채널에 어떤 구독자가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 타인의 경험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수나 시행착오를 막으려고 책을 읽고 교육에 돈을 쓰는 건데 왜 우리가 굳이 실험까지 해야 되냐. 자, 이게 전형적인 이론가들의 생각이야. 전형적인.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절대 돈을 못 벌어. 왜? 방금 말했잖아. 이런 사람들은 실험할 마음이 없다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진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목표가 진짜 노벨상 수상이야. 그러면 노벨상을 내가 수상하기 전까지 작은 도미노가 있을 거잖아. 예를 들어 우리 동네 천안 문학이라도 한번 나가본다거나 아니면은 뭐가 됐든 간에 그 동네에서 하는 그 리그가 있을 거야. 동네에서 하는 리그도 한번 안 나가 본 상태로 내가 글을 좀 쓰니까 언젠가 내가 노벨상 수상을 목표로 하면 내가 노벨상 수상을 하겠지라는 건 되게 위험한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위험한 게 현실에 나가서 현실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실험해 볼수록 주제 파악이 되고, 주제 파악을 하면 내 현실의 어떤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험을 안 해봐. 내가 작은 동네에 무슨 리그도 나가서 안 뛰어보면 언젠가 나는 호날두 같은 선수가 될 거라는 이 망상에 혼자 빠져 사는 거라고. 돌아와서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된다. 주제 파악이 1번이라는 거예요. 내 유튜브 채널 보고 문의가 와서 지금 멘토님 365 수업에 같이 하는 한 분이 있어. 이분도 보면은 진짜 보통 사람은 아니야. 밑바닥에서 자기 힘으로 진짜 막 되게 어린 나이부터 별의별 정말 남의 막 힘든 일을 다 하다가 자기 힘으로 그래도 어떤 의료 분야 전문직까지 들어갔어.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근데 거기서도 또 안주하지 않고 또 다른 영역으로 들어갔더라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한 분야에만 평생 우려먹은 사람들은 언젠가 내가 이게 한계 효용이 있고 여기서 더 이상 내가 이 돈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몰라. 근데 실험하지 않으면 이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어쨌든 이분도 지금 와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게, 하지만 가장 또 본인이 올바른 선택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본인이 그 돈을 썼기 때문에 지금 주제 파악을 하는 거야. 근데 이런 거예요. 주제 파악을 하면 옆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쟤 저렇게 굳이 전화기에 저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야 돼? 라고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얘가 병신같이 보일 수 있어.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편향된 절름발이 전문가로 살 거냐 아니면 다각화된 찐따로 살 거냐. 근데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다각화된 찐따가 영원히 찐따냐? 그렇지 않다고. 큰 돈을 벌려면 구조를 바꿔야 돼. 근데 그 구조를 어떻게 바꿔? 현재 내가 편향돼서 기울어져 있는 이 관점으로는 절대 구조를 못 바꾼다고. 왜? 내 눈에는 안 보이거든. 그래서 가끔 내 채널에 와서 좌파, 우파를 따지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데, 좌파, 우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좌파보다는 우파가 낫지만 우파에서 정말 내가 세상에 기여를 하려면 그냥 우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사업을 경험하는, 내가 영업이든 사업이든 조금 더 세상에 뭔가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이 영역까지 가보고, 그리고 여기서 내가 투자 영역까지 가보면 자본주의 생태계가 어떻게 돌아가는구나를 진짜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내가 우파니까 좌파보다 낫지. 당연히 좌파보단 낫겠어. 근데 본인들이 우파가 되려고 태어난 건 아니지 않냐고. 인생에서 우리가 제대로 쓰임을 다 하려면 적어도 사업가 아니면 영업. 그러니까 영업을 못하면 사업을 하면 안 돼. 영업 못하면 그냥 회사에 영원히 다녀. 절대 바깥으로 나오면 안 돼. 영업 못하는 애들이 밖에 나가서 사업한다고 하잖아. 이런 거에 내가 마케팅 교육에 2천만 원 넘게 썼단 말이야. 2,500 정도 이상을 썼는데, 그러니까 마케팅이라는 단일 카테고리에만. 근데 이런 거예요. 마케팅 교육에 들어가서 마케팅하는 애들이잖아. 블로그 마케팅. 근데 걔네들 고민이 뭔 줄 알아요? 영업을 못하면 돈을 못 번다고. 심지어 마케팅하는 애들조차도 영업을 안 하면 돈을 못 번다고. 영업을 못하면 돈을 못 번다고. 그래서 내가 막 샤이해. 되게 막 내향적인 사람은 절대 회사 그만두지 마. 그냥 영원히 거기 있어야 돼. 나오는 순간
많이 힘들어질 거다. 진짜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서 첫 번째 자신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다양한 점찍기. 이게 왜 중요하냐?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편향된 사람, 기울어진 전문가는 큰 돈을 못 번다고. 요즘 부동산 경기 진짜 안 좋잖아. 그죠? 근데 내 수강생이기도 하면서 내 멘토님 수강생이기도 한 부동산 하시는 분이야. 근데 그분이 처음에 만났을 때는 그냥 자기 동네 맥스였어. 자기 동네에서는 내 이름 말하면 좀 알고,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나한테 감히 뭐라고 못하는, 나름대로 그 분야에 잘 나가는 여자였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동네 맥스잖아. 동네를 벗어나면 아무도 모르는 듣보잡이라고. 이게 우리 현실이라고. 근데 그분도 처음에 나한테 자기 막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본인을 모른다고 했더니 충격을 받았나 봐.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한 사람 처음이었거든. 당연하지. 본인은 동네 밖으로 나간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그분이 유튜브로 문의가 하루에 3개씩 온대. 내가 너무 놀래. 나 다시 물어봤어. 뭐라고요? 유튜브를 보고 하루에 문의가 3건씩 온다고. 부동산인데. 그래서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보면, 첫 번째, 그분도 완전 심한 계획형 인간으로 살았는데 멘토링 코칭을 받고 내 수업에 들어오면서 본인의 그 틀을 처음으로 깨부신 거야. 늘 한결같아야 되고, 1년 단위 계획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2년, 3년 단위, 막 1단위, 뭐 주 단위, 월 단위로 그 계획 세우던 패턴을 깬 거야. 처음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 얼마나 불안했고. 근데 그걸 깼어. 그리고 수업에 들어오면서 멘토님 1대1 코칭은 좀 빡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자기라면 굳이 내가 저런 일을 안 해도 되는 어려운 일을 시켰어, 이 사람한테. 실제 이 사람의 어떤 삶에서 그런 거를 할 수밖에 없게 푸시를 했어. 그리고 내 수업에 들어와서는 이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과 약점과 온갖 쓰레기 같은 어떤 그런 본인들의 믿음과 생각과 이런 거를 다 꺼내게 계속 이분한테 또 푸시를 했어. 부드러운 푸시를 한 거지. 내 수업에서는 약간. 그래서 꺼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본인 안에 있던 막 다양한 상처, 막 열심히 산 사람들을 보면은 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고충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분도 왜 그 나이 먹도록 거기까지 가는, 여자 혼자 힘으로 거기까지 가는 동안 사연이 없겠어. 처음에는 막 뭔가 별의별 쓰레기가 다 튀어나왔지. 근데 중요한 건 꺼내다 보면은 쓸만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있던 자기 진짜 가치를 발견해낸 거야. 그러니까 찾게 됐다는 표현이 맞지. 원래 있었는데 그거를 꺼내게 됐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어제도 같이 수업을 하는데 그분이 자기를 꺼내게 도와준 것은 MF 케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이 뭔가 내가 강한 푸시도 들어오지만 또 이 사람이 그거를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잖아. 근데 내 수업에서 그분이 그런 회복의 어떤 치유의 힘을 얻으면서 다시 나가서 싸우고 들어와서 또 치유의 힘을 얻고, 그렇게 지금 2년의 시간을 보내서 그분 유튜브 보면 진짜 투명해요. 뭐 자기 아이 얘기, 자기 남편하고 힘들었던 얘기,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전에 콜드콜로 부동산 하는 그 대표들 좀 많이 만났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 되게 많아. 근데 그 사람들 유튜브가 일단 개수를 보면 20개가 안 돼.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이냐고 무슨 방이나 찍어서 올리고 이런 걸 가지고 유튜브 했다고 하는데,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요. 타 지역에 가서 내가 막 그 억 단위 거래를 한단 말이야. 막 10억 단위 막 큰 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방에 대한 영상이나 찍어서 비춰주는 사람이랑 자기 얼굴 까고 자기 살아왔던 얘기를 막 다 하는 사람이랑 어떤 사람한테 진정성이 느껴지겠냐고 처음에는 의아할 거야. 그리고 궁금하겠지. 도대체 저 여자는 왜 저렇게까지 투명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의 어떤 극단적인 투명함이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신뢰로 연결이 된다고. 우리가 큰 돈을 쓸 때는 사람에 대한 신뢰로 그 돈을 쓴다고. 근데 내 방이나 찍어서 보여주는 이런 영상으로는 절대 신뢰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양한 점찍기를 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진짜 비합리적인 게 자기에 대해 찾지도 않아, 실험도 안 해, 점도 안 찍는 주제에 어느 날 갑자기 연결만 되기를 바래. 이게 비합리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빵 터져. 예를 들어 그분처럼 유튜브에서 요즘에 빵 터져서 하루에 문의가 3건씩 와요라는 말을 하려면, 일단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강점과 약점을 바탕으로 점을 찍어야 돼. 근데 어떤 점? 편향된 점을 찍으면 안 된다고. 다양한 점을 찍어야 돼. 그래서 어느 순간 운이랑 띵 맞아 떨어지면 그 점이 연결되면서 선이 되고 면이 되고 도형이 되는데, 인간들은 찾지도 않고 점도 안 찍고 어느 날 갑자기 도형만 얻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인간이 비합리적이라고. 자, 돌아와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산책가처럼 사는 사람, 여행가처럼 사는 사람. 산책가처럼 사는 사람은 가볍게 실험하는 거야. 근데 우리 가볍게 실험할 수 있어요. 인생에서 막 내 인생이 걸린 일인데 이거 잘못하면, 이거 하나 잘못하면 내가 여기서 자빠지면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절대 우리 실험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특히나 나 혼자의 힘으로 내가 막 딸린 식구가 있어. 그러면 갑자기 내가 회사를 퇴사하고 나가서 막 이제부터 사업을 할 거, 이런 거 진짜 위험하고 되게 무모한 거라고. 그러면 그 전에 현실적으로 내가 해볼 만한 그 앞에 작은 도미노가 있을 거잖아. 실제 얘기인데 나이가 50 다 돼가지고 갑자기 자기 꿈을 찾아서 나가서 뭘 한다느니, 아니면 직장 멀쩡하게 다니던 사람이 이제 막 한참 돈 들어간 일 많은데 자기 이제 나가서 사업한다느니, 이런 거 되게 무책임하고 위험한 거라고.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안 망해야 되거든. 잃지 않아야 되거든. 그러면 그 전에 뭐부터 하면 될까? 무엇이 내가 해봄직한 실험인지 먼저 찾아야 되지 않는 거야. 다시 돌아와서 산책가처럼 사는 사람들은 가볍게 작은 실험을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망해. 그리고 작은 실험을 하다 보면 찾게 돼. 예를 들어 작년에 내가 찍었던 전 민주당 권리당원 광화문 나가는 그 이유, 그 영상은 어떤 사람들은 그 영상 하나만 보고 내가 참 운이 좋았어요 라고 말하니까 진짜 그 영상 하나로 딱 찍어서 내가 빵 터진 줄 알거든.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 전에 돈도 안 되고 뭐 아무 이득도 없는데 무슨 별의별 삽질을 다 했던 첫 번째 채널, 그리고 두 번째 채널에서는 막 남을 위해 싸우다가 막 그걸로 인해 소송까지 당하고 막 재판까지 가고, 얘네들이 너무 당하는 게 안타까워서 나하고 상관도 없고 나하고 이득도 없는 일을 막 그렇게까지 싸우다가 그런 리스크를 지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런 거야. 콜드콜 했던 그 경험이 진짜 되게 도움이 됐던 게, 이 콜드콜을 하면 그 쌈닦기질이 생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막 고객의 어떤 그 거절, 그 하루에도 막 진짜 무수히 많은 그 거절 안에서 어떤 그런 심리들. 근데 이게 어디로 연결됐냐? 그 광화문 전 민주당 권리당원 그 영상이 터질 수 있었던 이유는 Be the First, 처음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였어. 여잔데 나와서 얼굴 까고 저렇게 정치에 대해 자기 생각을 투명하게 말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운으로 연결됐어. 그래서 지금은 좀 그분이 좀 이상해지긴 했는데 되게 잘 나가는 대형 유튜브 채널에 그때 내가 영상이 소개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영상 하나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로 연결됐고, 또 그리고 그 유튜브 연결로 어디까지 갔어? 자유와혁신 작년에 창당하면서 최고위원, 그때 선출직 최고위원회 출마해서 선출이 됐어. 물론 현재는 사임을 했고, 이렇게까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내가 동네 학원장으로 그냥 학원만 하고 있었고, 기울어진 절름발이 전문가로 내가 살았으면 과연 그렇게까지 다양하게 연결이 됐을까? 그리고 진짜 놀라운 건, 그때 내가 부동산 판매업 할 때 전화했던 고객이 있어요. 부동산 판매원이었어. 내가 분명히 지난달 10월까지는 얘가 부동산 팔이었는데 갑자기 다음 해에 얘가 막 정치로 들어간 거야. 그래서 갑자기 얘가 막 유튜브를 하고 여러분 나와서 싸워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다양한 사람들한테 자극이 됐겠지. 그죠? 그래서 그분이 아스팔트에도 나갔다 왔고 자유혁신 당원도 가입했대. 내가 최고위원 사임할 때 그 얘기를 내가 자세하게 하진 않는데 나한테도 많은 일이 있었겠지. 말할 수 없는 많은 일이 있었겠지. 어쨌건 그래서 어려운 결정이지만 그 결정을 했어. 근데 그 분이 주은숙 때문에 아스팔트까지 나갔다 왔고 당원까지 가입했어요 라는, 내가 이 댓글을 읽었거든. 그리고 나 아직 그분 번호도 알아.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참 마음에 떠올랐는데, 근데 내가 중요한 건 아무하고도 소통은 안 했어. 그냥 종료했는데 그분은 내가 되게 마음에 오래 잔상이 남았다. 그래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이득 없이 우리가 어떤 점을 찍어 놓으면 그게 언제 어떻게 연결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 사람의 사례로 듣지 말고, 저 속성의 행위를 했을 때 내 인생에도 저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속성을 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내가 혼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고, 특히나 창의력은 우리가 방구석에 앉아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강의를 통해서 절대 얻을 수가 없어. 그러면 푸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안으로 들어와야 돼. 푸시할 수밖에 없는 환경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인생에서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찾도록 도와주고, 그러니까 인생이 잘 된다는 건 결국 그 궁극적인 최종 도미노 하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작은 도미노를 놓는 거거든. 근데 이 도미노를 어떤 도미노로 놔야 될지 우리가 사실 순서를 몰라. 그죠? 이게
사람들이 교육비를 진짜 많이 쓰는데 이게 나 너무 공감됐거든. 그 미국의 어떤 그분도 인플루언서인데 세일즈 하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교육에 돈을 많이 써도 인생이 안 바뀌는 이유를 너무 와닿게 얘기했어. 도미노를 뚜루룩 쓰러지게 놔야 되는데 이 도미노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눈에는 안 보이거든. 그래서 내가 못 보는 걸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혼자라면 나의 원래 의지대로 하지 않을 거를 나한테 푸시해주는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고. 그 내 수강생이신 그분, 만약에 그분이 이 커뮤니티에 지금 안 들어왔으면 그분 어떻게 살고 있을까? 다른 업자들처럼 그냥 정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지 했거나 아니면 무슨 대안이 있겠냐고. 부동산 20년 했는데 갑자기 다른 영역으로 갈 수 있겠냐고.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에 사이클이 있거든요. 처음에 7년은 그냥 기본을 다지는 시기고 그 다음 7년은 전성기고 7년은 쇠퇴기야. 한 업에 들어가 내가 10년을 넘게 우려먹었어. 그럼 그때부터 무조건 떨어지는 거거든. 근데 다음에 대한 대비 없이 막연하게 언젠가 인생이 좋아지겠지라는 기대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고. 자, 돌아와서 그럼 토요일날 뭐 하는 거냐. 토요일날 뭐 하는 건지는 나한테 연락하면, 그러니까 여기 댓글로 내가 이 폼을 남겨놓을 테니까 여기에다가 신청을 하면 내가 그 궁금증에 대해서는 소통하면서 해결을 해줄게. 왜냐면 사람마다 궁금증이 다르고. 근데 봐봐요. 돈이 안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일단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문의를 해. 그리고 창의력, 특히나 돈 되는 창의력 안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무조건 문의를 해. 그리고 내가 지금은 뭔가 그래도 아직까지 망하진 않았는데 다음에 넥스트에 대한 대안이 없어. 그럼 무조건 또 문의를 해야 돼. 아니면 지금은 내가 돈을 버는데 너무 너덜너덜하고 너무 힘들어. 그럼 또 문의를 해야 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본인들하고 연결이 안 되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진짜 그래. 그래서 일단 돈을 써 좀 제발. 그 코딱지만한 돈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우리가 인생에 진짜 막아야 되는 구멍이 너무 많은데 이 엉뚱한 구멍으로 들어가서 제발 그 한 방에 당하지 말고 그 코딱지만한 돈을 좀 잃어라. 딴 데 가서 아니 봐봐 15만 원이면 진짜 너무 코딱지만한 내가 말하기도 부끄러워 진짜. 나는 교육에 1억을 썼거든. 그 1억을 쓰고 남긴 단 하나의 교육이라고 내 멘토의 교육이 이렇게까지 내가 맨날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하는데 도대체 아직도 간을 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어. 본인들이 그렇게 계획하고 의도하고 막 한 대로 해서 인생이 지금 잘 풀렸냐고. 아니면 이제는 방향과 전략을 수정해야 되지 않냐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을 번다는 건 창의력이고 창의력이라는 건 관점에 다각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다양한 점을 찍는 실험을 해야 되고 이런 앞 단계가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아닌 다음 단계 다음 레벨이 있는 거다.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해. 이거 되게 중요하다. 통합 능력. 통합이라는 건 뭔가 내가 이미 점을 찍어놨어야 연결되는 거다. 연결이 통합인데 점을 안 찍은 사람은 무조건 통합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계획형 인간들이 인생의 어느 시점까지는 잘 사는 것처럼 보여. 근데 계획형 인간들이 잘 살 수 있는 그 끝점은 반드시 정해져 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내가 너무도 그 계획형 인간의 맥스로 경험을 해봤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웬만하면 그런 사람들이거든. 밑바닥에서 중산층까지 올라갔다는 건 일단 이 사람들이 그래도 열심히로는 다 맥스를 쳤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멘토랑 연결된 게 왜 연결이 됐나 보면은 열심히에 어느 순간 한계가 와. 건강이 무너진다거나 관계가 무너진다거나 고객한테 너무 너덜너덜하게 시달린다거나 그래서 자,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으면 일단 연락을 해라. 준숙한테 연락을 해서 뭐 본인들이 설마 이 연락을 했는데 주은숙이랑 소통을 하는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단 당연히 이득이지 않을까? 이 여자 교육에 1억을 쓴 여자인데 그리고 봐봐요. 오늘 내가 강남에서 시험 보고 왔거든. IELTS 시험 보자마자 내가 그동안은 사실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 뭘 아예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이번 주부터 내가 이제 시험이 일단 1차가 끝났으니까 여유가 좀 생겨서 제일 먼저 내가 지금 본인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쓸 수 있는 여유가 돼서 일단 내가 지금 바로 컴백을 하자마자 이 영상을 찍는 거다. 그래서 계획형 인간, 뭔가 우리가 작은 생각에 갇히 있는 이 방식으로는 절대 우리가 원하는 진짜 자유함이 있고 위상이 있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절대 만들 수 없다. 구조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관점에 다각화를 해야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댓글 눌러 확인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